토스카나에는 피렌체라는 큰 도시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들도 군데군데 숨겨져 있습니다. 토스카나 여행은 차를 타고 이 소도시들을 유랑하며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고요. 지난 1편에서는 토스카나 기본 정보와 토스카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드렸다면 이번 2편에서는 가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토스카나의 소도시들과 추천 스팟을 소개합니다. 로마에서 피렌체로 올라가며 4일간 다닌 도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니 여행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피틸리아노는 고대 도시 같은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꼭 눈으로 봐야겠다 마음 먹고 다녀온 곳으로 해발 300m에 위치한 작은 성곽도시입니다. 실제로 보니 마치 숲 위에 떠있는 요새처럼 장엄하면서도 흐린 하늘과 어울려 엄청난 포스를 풍기더라고요. 이곳은 이탈리아인들에게도 이국적인 곳이라는데 15세기, 16세기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된 도시로 이탈리아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피틸리아노 내부도 아름답지만 멀리서 바라봤을 때 과거에 멈춰있는 듯한 이 독보적인 아우라가 있어서 이 전망대 꼭 들러서 보고 가세요. 차를 타고 30분 거리 사투르니아로 이동합니다. 한참을 초록초록한 평원을 달렸는데 정말 갑자기 나타난 푸른 온천 카스카테 델 물리노입니다. 솔직히 실제로 이곳에 오기 전까진 진짜 온천이 맞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왔는데 5분 거리 주차장에만 도착해도 유황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회 유황 온천으로 무려 3000년 전부터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동양인은 단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는데 뜬금없는 위치에 기대 이상으로 아름다운 곳에서 유럽인들 사이에 앉아 온천을 하는 경험은 정말이지 새롭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단지 발이 조금 많이 아팠는데 바닥이 100% 자갈과 모래라서 아쿠아슈즈 꼭 챙기시고요. 돗자리 챙기시면 앉으실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자갈 바닥에 또 그늘이 없는 땡볕이니 적어도 모자는 꼭 챙기시는 것 잊지 마세요. 1유로에 이용 가능한 샤워실, 무료로 이용 가능한 화장실, 그리고 작은 식당, 300m 거리에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방문 시 참고하세요. 어둑해지기 전 차를 타고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피엔차 숙소로 이동합니다. 오늘의 숙소, 이탈리아 농가민박 아그리투리스모 일리고입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해가 지는 시간에 맞춰서 아페르티보를 즐겨봅니다. 아페르티보는 이탈리아의 식전주 문화로 보통 저녁 6시 이후부터 식사 전까지 가볍게 술과 안주를 즐기는 문화라고 합니다. 숙소에서도 이 시간에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데 토스카나에 왔으니 레드와인 한 잔, 아페롤 스프리츠 한 잔 들고 초록초록한 언덕과 평원을 바라보며 잠시 멍도 때리다가 7시 반 저녁 식사를 시작합니다. 4코스로 너무 맛있었는데 문제는 이날이 이탈리아에서 둘째 날이라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코스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너무 졸립더라고요. 디저트까지 맛봐야겠다며 꾸벅꾸벅 졸면서 먹었던 기억이네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며 이 풍경을 충분히 즐기고 카푸치노와 함께 가볍게 식사도 한 뒤 10시쯤 숙소를 나섭니다. 오늘의 첫 장소는 숙소에서 차로 10분 거리 토스카나 하면 떠오르는 대표 명소 사이프러스 가로수길입니다. 드넓은 초록초록한 평원 위에 가지런히 심어진 사이프러스, 그 끝 언덕 위에는 소박한 농가, 너무 평화롭고 복가적인 풍경이었어요. 따로 큰 주차장은 없는 곳이라 사이프러스길 입구와 갓길에 주차를 하셔야 해서 오랫동안 구경을 하기보다는 가볍게 들러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몬테풀치아노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내내 풍경이 아름다워서 눈을 떼지 못하실 거예요. 몬테풀치아노는 와인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와인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몬테풀치아노로 향하는 길에 지도에는 없지만 전망이 멋진 곳이 있어서 잠시 멈췄는데요. 멀리서 바라본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몬테풀치아노의 모습은 견고해 보였고 마을 주변으로 포도밭이 가득한 게 와인의 고장에 왔구나 싶었네요. 장소 링크 더보기 내용란에 걸어두겠습니다. 조금 더 달려서 몬테풀치아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여기서 주차 팁.
소도시에서 주차하실 땐 JTL 존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JTL 존이란 소도시 내부의 도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거주민들 또는 허가된 차량만 JTL 존 내부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도시는 대부분 JTL 존 바깥에도 주차장이 있고 가시고자 하는 도시 플러스 파르체지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주차장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몬테풀치아노는 작은 마을인데 이곳이 재미있는 이유는 바로 와인 산지답게 작은 와이너리들이 골목골목 위치해 있고 와인 저장고 구경이 대부분 무료라는 점입니다. 와인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또는 운전자라서 시음이 포함된 투어를 하기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투어나 시음을 하지 않아도 와인 저장고를 구경할 수 있으니 부담이 없죠. 저는 탈로사라는 곳에 가봤는데 동굴 같은 이 모습이 너무 멋졌고 제 키보다 한참은 큰 오크통에 도대체 와인이 몇 병이 나올까 감탄하며 구경했습니다. 점심 먹을 때가 돼서 평점 4.0 이상 레스토랑을 찾았는데 웬걸 이 작은 도시에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4.7점의 로쏘 루비노 트라토리아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파스타 2가지를 주문했고 우선 토스카나 대표 음식인 송로버섯 라비올리, 다진 소고기가 들어간 라비올리와 녹진한 크림 소스가 너무 잘 어울리고 송로버섯 풍미도 확실하고요. 소고기 토마토 피치 파스타는 먹어본 듯한 맛이면서도 우동면 같은 쫄깃한 식감의 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티라미수까지 완벽한 마무리였네요. 가신다면 송로버섯 라비올리는 꼭 추천드릴게요. 이제 차를 타고 20분 발도르차로 향합니다. 발도르차는 토스카나에 오면 꼭 보고 가야 하는 넓은 평원인데요. 낮은 언덕 위로 초록초록한 밀밭과 계절에 피어나는 꽃들, 군데군데 보이는 농가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차분해집니다. 10년 전에 당일치기 투어로 와서 본 적이 있지만 다시 봐도 여전히 아름답고 웅장한 대자연이라든지 화려한 휴양지는 아니지만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발도르차 눈에 한가득 담으며 차로 5분 거리 피엔차로 이동합니다. 피엔차는 걸어서 20-30분이면 돌아보는 작은 소도시지만 르네상스 계획도시로 도시 내부가 르네상스풍으로 꾸며져 있고 또 올리비아 하세가 나오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촬영지인 만큼 골목골목이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골목을 걷다 보면 발도르차 평원이 멋지게 펼쳐진 곳도 나오고요. 벽에 기대서 가만히 사람 구경하는 것도 재미고요. 소도시에 낭만이 있는 곳이라 발도르차 오시면서 가볍게 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로 약 1시간 거리 몬탈치노 지역 근처에 있는 숙소로 이동합니다. 테누타 임포스티노는 와이너리이자 아그리투리스모인데요.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전망이 너무 좋아 보였고 숙소가 와이너리니 운전 걱정 없이 와이너리 투어와 시음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셋 와이너리 투어와 와인 페어링 저녁 식사를 즐겼는데 와인 생산하는 곳, 저장하는 곳을 둘러보며 와인 지식도 쌓고 무엇보다 해질녘 넓은 포도밭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에서는 포커스 요리와 5잔의 와인 페어링이 진행되었고 포도밭이 작다던 겸손하신 사장님은 와인을 어찌나 콸콸 따라주시는지 전 저녁에 기절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포도밭 산책도 하고 가볍게 식사를 한 뒤 몬탈치노 지역으로 향합니다. 몬탈치노는 많은 와인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여러 유명 와이너리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스텔로 반피 와이너리를 다녀왔습니다. 반피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 만든 거대 와이너리로 부지만 800만 평 이상, 축구장 4,000개 크기라고 합니다. 첫 반피 표지판이 보이던 순간부터 와이너리 건물까지 포도밭 사이를 한 10분은 달려 도착할 만큼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내부에는 포도밭 와인 양조장과 더불어 성도 있고 미슐랭 원스타이력이 있는 레스토랑, 그리고 1박에 180만 원이 넘는 호텔도 있습니다. 와이너리 투어를 신청해서 견학하고 시음도 하면 더 좋지만 운전자는 시음을 하지 못하는 이슈가 있기에 내부 포도밭, 성, 그리고 샵을 셀프로 구경하고 저만 신나게 시음을 했네요. 시음하면서 좋았던 부분은 설명이 딱딱하거나 형식적이지 않고 대화하듯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편하게 즐길 수 있었고요. 또 반피가 이곳 몬탈치노 외에도 볼게리, 키안티, 피에몬테 등 이탈리아 여러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각 지역 와인들을 비교하며 시음하고 구매까지 할 수 있어서 특히 더 좋았네요. 몬탈치노 오신다면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북쪽으로 더 올라가 볼 텐데 다음 지역 몬탈치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시에나입니다. 시에나 도심에 들어서면 앞서 소도시들과는 달리 차도 많고 크고 화려한 느낌이 있는데요. 15세기까지는 피렌체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문화 예술이 번영했던 지역이었지만 흑사병이 돌고 피렌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점점 쇠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중세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고 시에나 역사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에나에서 시에나 대성당과 캄포 광장은 꼭 방문해야 할 곳으로 손에 꼽히는데 시에나 대성당의 외관은 흰색, 분홍색, 짙은 녹색, 검정색의 대리석으로 피렌체 두오모만큼이나 화려하고 내부가 특히 압도적으로 아름답습니다. 르네상스를 꽃피운 피사노 부자, 도나텔로, 미켈란젤로 등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벽화, 조각상, 기둥, 바닥 모자이크 장식, 스테인드 글라스 등 눈이 닿는 모든 곳이 정교하고 화려하더라고요. 정말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캄포 광장은 이탈리아에서 본 광장 중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만큼이나 컸던 것 같은데요. 미적으로나 건축적인 완전성 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장 위에 앉아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걸어서 시에나 농업조합이 운영하는 식료품점에 가봤습니다. 이곳은 조승연의 탐구 생활에 나와서 방문하게 된 곳인데 시에나와 토스카나에서 생산된 식료품을 다양하게 판매해 여행객 입장에서는 선물을 사거나 숙소에 가져갈 간식 사기가 좋더라고요. 더불어 이곳에서 간단히 피자를 사 먹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너무 맛있어서 입맛이 확 돋궈졌던 기억이었습니다. 시에나 구경을 마치고 이제 키안티 지역으로 올라가 봅니다. 키안티, 와인 고를 때 많이 보셨을 텐데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와인 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 자체가 행정구역상에는 여러 범위에 넓게 펼쳐져 있고 이 안에서도 키안티 클라시코, 키안티 루피노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키안티 클라시코에서 생산된 와인이 가장 유명하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키안티 지역에 있는 디에볼레 와인 리조트에서 하루 숙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와이너리지만 토스카나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와이너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멋진 풍경, 또 숲과 포도숲 사이에 자리 잡은 수영장, 그리고 역시나 운전자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와인 페어링 식사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는 이렇게나 멋진 레스토랑에서 즐길 수 있는데 눈으로나 입으로나 이탈리아에서 경험해본 식사 중에서 가장 최고였습니다. 익숙한 재료지만 새로운 맛이 가득했고 그런데 낯설지 않고 맛있고 음식과 페어링 와인의 궁합도 좋았고 와인도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즐겁게 식사를 했던 기억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곳의 아그리투리스모와 이곳 와인 리조트까지 상세 리뷰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스카나 소도시 마지막 날 아침 조식을 먹은 뒤에 리조트를 천천히 즐기다가 키안티 유명 와이너리 안티노리로 향합니다. 이곳은 그동안 다닌 토스카나 와이너리와는 다르게 굉장히 현대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연과 조화를 이룬 곡선이 돋보이는 이 건물은 장장 1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웅장하고 수려한 건물이 너무 멋스러웠고 땅이 아닌 건물 옥상에 위치한 포도밭도 이색적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와인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더라도 이 건축물과 자연의 조화를 즐기러 충분히 오실만 할 것 같아요. 시음을 포함한 와이너리 투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운전 이슈로 투어는 생략, 저만 시음을 했습니다. 시음에서 가장 기대했던 게 안티노리 슈퍼투스칸 와인이 있을까였는데 운 좋게도 슈퍼투스칸 티냐넬로가 있더라고요. 슈퍼투스칸은 이탈리아의 토착 품종으로만 만드는 와인과는 다르게 해외 품종을 섞어서 만든 와인인데 그 맛이 너무 독보적이고 훌륭해서 유명해지게 된 와인입니다. 시음 가격도 역시나 더 비쌌지만 안티노리의 다양한 와인을 비교하며 맛볼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곳은 와인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여러 명이 단 한 곳의 와이너리만 가야 한다면 이곳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렇게 토스카나 소도시 여행을 마치고 피렌체로 향했는데 토스카나 소도시는 이곳 외에도 카톨릭 성지 아시시, 탑의 도시 산 지미냐누, 피사의 사탑이 있는 피사, 성공의 성, 치비타 디 바뇨레쪼, 또 미식의 도시 오르비에토 등이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 소개드린 모든 장소들과 제가 못 가본 위시리스트에 있던 지역 장소들까지 저장한 구글맵 지도 내용 더보기란에 UR을 남겨두겠습니다. 여행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토스카나 1편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 콘텐츠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